제2장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구축. 이 장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을 구축하는 방법과 포털에 접속하여 주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포털 설치. 먼저 K-PaaS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구축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유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3일차 교육은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의 구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과정입니다. 구축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시작 전 안내해드린 환경보다 더 높은 사양이 필요합니다. 실습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가이드에서 권장하는 최소 사양 이상의 환경을 준비하여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치 과정 설명 전에 다시 한번 컨테이너 플랫폼의 시스템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의 시스템 구성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큐브스프레이를 통해 설치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의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이미지 및 헬름 차트를 관리하는 하버,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사용자 인증을 관리하는 키클락, 인증 데이터를 관리하는 볼트,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마리아DB 등 미들웨어 환경을 컨테이너로 제공합니다. 교재의 표를 참고하여서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설치에 필요한 방화벽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배포를 위해서는 경로를 생성하고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반드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 폴더 내에 디플로이먼트 파일 다운로드 경로를 생성합니다. 컨테이너 대시 플랫폼 폴더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해당 폴더의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파일 경로를 확인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디플로이먼트 파일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디플로이먼트 파일 디렉토리는 교재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는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배포 관련 변수 및 스크립트 파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에는 포털 이미지 파일, 차트 폴더에는 포털의 헬름 차트 파일, 밸류즈 오리그 폴더에는 포털의 헬름 차트, 밸류스 얌 파일, 키클락 오리그 폴더에는 포털의 사용자 인증 관리를 위한 키클락 배포 관련 파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털 변수를 정의하는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을 배포하기 전에 먼저 변수값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키클락 기본 배포 방식은 HTTP이며 인증서를 통한 HTTPS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황색 박스에 있는 키클락 TLS 설정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다시 포털 변수 정의 절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컨테이너 플랫폼 CP 포털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 경로로 진입합니다. CP 포털 파스 쉘 파일을 실행합니다. 쉘 파일을 편집하는 화면으로 진입한 후 교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 IP, 클러스터 API 서버, 스토리지 클래스, 호스트 클러스터 이아스 타입, 호스트 도메인, 프로바이더 타입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교재는 단독형 배포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프로바이더 타입에서는 단독 배포를 의미하는 스탠드얼론을 입력합니다.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배포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포털 관련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배포를 위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포털 관련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kubectl 겟올 명령어를 사용하여 각 리소스의 정상 배포를 확인합니다. 이 중에서 파드의 경우 노드에 바인딩되고 컨테이너 생성 후 러닝 상태로 전환되기까지 몇 초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별 리소스 조회 화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버 리소스 조회 화면입니다. 하버는 큐브스프레이를 통해 설치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포털 이미지와 헬름 차트를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kubectl 겟올 -n 하버를 입력하면
교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이때 배포 상태가 모두 러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키클락 리소스 조회 화면입니다. 키클락은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에 사용자 인증을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kubectl get-n 키클락 명령어를 입력하면 교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배포 상태가 러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볼트 리소스 조회 화면입니다. 볼트는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의 인증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kubectl get-n 볼트 명령어를 입력하면 교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배포 상태가 러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MariaDB 리소스 조회 화면입니다. MariaDB는 메타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kubectl get-n MariaDB 명령어를 입력하면 교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이때 배포 상태가 러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리소스 조회가 모두 완료됩니다. 추후에 배포된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리소스의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명령어를 통해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이 운영되는 상태에서 해당 스크립트 실행 시 운영에 필요한 리소스가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령어 입력 후 삭제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Y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리소스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절 클러스터 설치 시연. 지금까지 살펴본 설치 과정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3절 포털 접속. 3절에서는 구축한 포털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은 교재에 있는 주소로 접속 가능합니다. 이때 중괄호 안에 호스트 도메인 값은 37페이지, 키클락 변수 설정에서 정의한 호스트 도메인 값을 입력합니다. 이제 포털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포털 계정은 크게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 로그인 방법을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 로그인 방법입니다. 관리자 계정 초기 정보는 교재에 보시는 것과 같으며 포털 초기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은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포털 초기 화면에서 하단의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등록할 사용자 계정 정보를 입력 후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하여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사용자 회원가입 후에 즉시 포털 접속은 불가합니다. 관리자가 해당 사용자가 이용할 네임스페이스와 롤을 할당한 후에 사용자 계정으로 포털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임스페이스와 롤 할당은 GitHub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운영자, 포털 사용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리자로부터 사용자 네임스페이스와 권한 할당이 완료되면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에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제4절 포털 활용. 4절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배포한 포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사용자 권한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리자인 슈퍼 어드민 계정은 전체 클러스터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관리자인 클러스터 어드민 계정은 할당된 클러스터에 대해서만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용자인 유저 계정은 할당된 클러스터 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만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유형을 잘 숙지하면 포털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메뉴를 설명하겠습니다. 포털에는 크게 글로벌, 클러스터, 워크로드, 서비스, 스토리지, 컨피그 맵, 매니지먼트, 인포 8개의 대메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메뉴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글로벌 메뉴입니다. 글로벌 메뉴의 하위 페이지인 오버뷰를 클릭하면 클러스터 정보 및 탑 노드인 CPU와 메모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하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 페이지에서는 클러스터의 목록을 조회하고 클러스터별로 상세 정보를 조회하거나 클러스터를 생성,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생성 버튼을 통해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 생성 시에는 아래 내용들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6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클러스터 환경이 구성됩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를 보면 첫 번째 클러스터 네임에는 생성할 클러스터명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프로바이더에는 AWS, 오픈스택과 같이 생성할 클러스터의 프로바이더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어카운츠에는 선택한 프로바이더에 맞는 계정 정보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템플릿에는 VM 배포를 위한 HCL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디스크립션에는 필요한 경우 부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템플릿 디테일에는 선택된 HCL 템플릿을 기준으로 개인만의 환경 정보를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생성 후 등록 시에 입력해야 할 정보들을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등록 시에는 클러스터 네임과 프로바이더는 클러스터 생성 시와 동일하고 클러스터 API URL에는 대상 클러스터의 쿠버네티스 API UR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러스터 서비스 토큰에는 대상 클러스터 접근을 위한 클러스터 어드민 권한의 인증 토큰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면 클러스터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메뉴의 세 번째 하위 페이지인 클라우드 어카운츠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클라우드 어카운츠의 목록 및 개별 상세, 조회가 가능하고 클라우드 어카운트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라우드 어카운츠는 IAC를 통해 자동화된 VM 생성을 위해 필요한 자격 증명에 사용되며 볼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다만 프로바이더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예로 AWS와 오픈스택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WS의 경우 3가지 항목을 입력하지만 오픈스택과 NHN 클라우드는 5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4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어카운트는 프로바이더마다 입력 항목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턴스 코드 템플릿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코드 템플릿이란 IAC를 통해 자동화된 VM 배포를 수행하는 코드의 템플릿을 말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바로 이 템플릿을 미리 생성,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코드 템플릿을 미리 등록하면 K-PaaS 컨테이너 플랫폼을 통해 서브 클러스터를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기본적으로 AWS와 오픈스택을 위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대메뉴인 클러스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러스터 오버뷰 대시보드에서는 네임스페이스, 디플로이먼트 파드, 유저의 개수와 디플로이먼트 파드, 리플리카셋의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화면 상단에 있는 선택 상자에서 클러스터 이름을 선택하면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선택 후 선택 상자에서 보고자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에서 O를 선택할 경우 전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메뉴의 노드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전체 노드 목록 및 개별 노드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드 목록에서 노드 이름을 클릭하면 노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네임스페이스 목록과 개별 네임스페이스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네임스페이스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목록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클릭하면 네임스페이스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메뉴인 워크로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워크로드에는 디플로이먼트, 파드, 리플리카 세트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디플로이먼트 페이지에서는 디플로이먼트 목록과 개별 디플로이먼트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디플로이먼트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드 페이지에서는 파드 목록과 개별 파드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파드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플리카 셋 페이지에서는 리플리카 셋 목록과 개별 리플리카 셋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리플리카 셋을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메뉴인 서비시즈에는 서비스, 인그레세스 2개의 하위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비시즈 페이지에서는 서비스 목록과 개별 서비스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서비스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그레세스 페이지에서는 인그레스 목록과 개별 인그레스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인그레스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토리지 메뉴에는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스, 스토리지 클래세스 3개의 하위 페이지가 있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 페이지에서는 퍼시스턴트 볼륨 목록과 개별 퍼시스턴트 볼륨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 페이지에서도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과 스토리지 클래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스 페이지입니다. 스토리지 클래시즈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컨피그 맵스 메뉴에서도 위의 메뉴와 동일하게 컨피그 맵 목록과 개별 컨피그 맵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니지먼트 메뉴는 사용자, 권한, 리소스 쿼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저 페이지 중 관리자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탭에서는 클러스터 관리자 목록과 개별 클러스터 관리자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러스터 관리자 권한은 1명 이상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유저 탭에서는 일반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고 일반 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조회해 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유저 탭을 클릭하면 활성 탭과 비활성 탭이 있는데 활성 탭은 해당 클러스터 내 네임스페이스와 롤이 할당된 사용자 목록을 의미하며 비활성 탭은 해당 클러스터 내 네임스페이스와 롤이 비할당된 사용자 목록을 나타냅니다. 유저 아이디를 클릭하면 일반 사용자 상세 조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페이지에서 해당 사용자에게 클러스터 관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 권한 할당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관리자로 권한을 설정할 경우 어토리티 항목에서 클러스터 어드민으로 선택합니다. 일반 사용자 권한을 설정할 경우 유저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할 네임스페이스와 롤을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롤스 페이지에서는 권한 목록과 개별 권한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리소스 쿼터 페이지에서도 리소스 쿼터를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밋 레인지스 페이지도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포 메뉴에는 유저 인포 정보 조회, 컨테이너 플랫폼의 CLI 사용을 위한 환경 및 사용 설정 정보 조회와 프라이빗 레포지토리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포털 활용 방법은 케이파스 깃허브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장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구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CI/CD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